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 파기 요구에서 물러설 때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확고해집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현실보다 희망적으로 전했다는 확신도 미국에선 강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망신스러울 수 있다는 염려를 하면서도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결정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오늘 이란과 새로운 협상은 없으며 역사상 최고의 경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중 FBI 등이 트럼프 캠페인 멤버들에게 정치 목적으로 정보원을 심었다면서 법무부가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기간 중 대통령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돕겠다던 사우디 왕자들의 밀사를 만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불법 활동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피할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완전하지 않다고 평합니다. 중국은 경제 외교에서 장기 전략이 있고 미국은 내년 계획도 없다고 엑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으로는 토요일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30분 전화 통화를 했다. 한국 언론에서 제가 20분으로 읽었는데요.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30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며칠 뒤면은 만날 사람한테 한국 시간에 꼭 맞춘 게 아니라 맞췄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 시간으로는 11시 30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다는 건데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는 싶은데 성공할 확률이 당초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 그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더 적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부터 미국의 꼭 회의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시각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핵 포기, 핵 파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과 세계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전하게 파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근거, 역사로 볼 때 지금 핵을 파기할 확률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0분 동안의 전화 통화에서 왜 북한이 강경한 입장으로 갑자기 돌아섰는가 이런 것을 많이 물어봤다고 하고 이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점이죠.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속고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해주고 이런 공약도 했고 이란 핵협상에서 탈퇴한다는 최악의 협상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탈퇴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잘해서 그야말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고 싶어하는 거 물론 플러스 노벨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너무 많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오늘 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거의 모든 그 언론들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기꺼이 핵을 포기할 뜻이 있다라고 전한 것이 과장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의 정치학 교수가 뭐 미국의 정치학 박사였는데 한국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지난번에 그 BBC 방송에 인터뷰하다가 그 딸이 나와서 튀어나와서 그것으로 더 유명해졌는데 이 로버트 켈리도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북한과의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딜이 아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새로운 경험인 거죠. 이 같은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새로운 경험인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모두에게 북한과의 협상은 정말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과장을 섞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 이렇게 미국 언론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 폼페오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CIA 국장으로 또 국무장관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습니다. 두 번의 회담 시간을 따져보면 어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회담한 시간보다 마이크 폼페오와 김정은 위원장이 단독 회담한 시간이 훨씬 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만 하더라도 90분, 1시간 반 회담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특사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도 비슷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아주 상황 판단도 잘하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두 번이나 만나고 와서 그런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북한이 그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도 취소를 하고 뭐 북미 회담도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서야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존 볼턴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물론 존 볼턴이 말한 그 리비아식이 서로 해석하는 리비아식은 다르지만 아니라고는 했으면서도 존 볼턴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존 볼턴은 지금까지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며칠 전까지는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청와대의 정우용 그 실장과 계속 안보실장과 계속 그 통화를 거의 날마다 통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 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임한 그 조셉 윤 국무부의 조셉 윤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 원해왔던 그런 핵 협상을 북한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미국의 CIA도 미국이 뭘 북한에 해줘도 원하는 것 어디까지를 해줘도 북한은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그 핵 테스트를 중단한다던가 새로운 개발을 중단하는 이 정도에서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마 그 잘못된 게임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뉴욕타임스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그린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그 정세, 그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그러한 그 위치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내일 회담이 걸끄러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참 안쓰러운 입장이에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그 정권이 아주 길고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정권이 아주 길게 갈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지 않는 거지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간 평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초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를 떠난 사람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우라늄 능력이라든가 플루토늄 재생산 이런 것에 대해서 브리핑 받는 거를
싫어하고 못 견뎌야 한답니다. 핵무기 생산, 미사일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죠. 그런 거 내가 알아서 뭐해, 뭐 나는 뭐 결정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딜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조지 부시 대통령도 굉장히 그 시리어스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북한과 회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정규적으로 아주 그 진득하게 앉아서 여러 가지 뭐 우라늄 능력, 북한의 뭐 이런 또 기본적인 그 물리학적인 그런 것을 다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에너지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과 핵 협상을 어떻게 한다 하면 관여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오바마 시절에는 에너지부 장관이 핵물리학자였는데 그래서 리비아에서 이제 그 핵물질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가져와서 테네시의 오크리지에 그 다 놓고 했었을 때도 에너지부 장관이 다 검사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의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는 에너지부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었던 그 텍사스의 전 주지사였잖아요. 대통령도 주변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통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또 그 지적을 하기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유토피아와 같은 분위기가 일어났는데 지금 북미 회담에서는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대로 그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인 것을 논하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본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김정은을 보고 이해하고 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됐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한 번도 등장시키지 않은 그 전략적인 무기를 등장시킨 것은 너무했다. 그런 것을 등장시켰을 때 판문점의 그 선언이 끝나기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건 한국도 실수고 미국도 실수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에서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어겼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고위급 회담도 안 하겠다. 북미 정상회담도 취소할 수 있다고 긴장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서 미국에서 맞아 그 말이 맞네. 전에 그 행정부에서 북한과 일을 해봤던 사람들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가 20대였었고 2011년 12월 달이었었죠. 그런데 2011년도에 카다피가 그 미국과 나토가 지원하는 리비아 반군에 의해서 리비아 그 카다피가 그야말로 그 숨통이 끊어지는 거, 총 맞아 숨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핵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네 하고 개발한 핵이기 때문에 절대로 뭔가가 완전하게 평화 조약까지 구체적으로 맺어지기 전까지는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마이크 폼페오의 말을 믿고 그리고 본인의 그 심정에 뭔가 큰 일을 이뤄보겠다.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노벨상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많이 봤는데 이제 와서 3월 달부터 사실은 좀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중국을 그 방문을 했었을 때 김정은이 그런데 중국에서 김정은이 다 그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얘기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무척 화났답니다. 뭐 국가안보회의에서 막 화를 냈는데 나중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편지로 금방 이제 가고 나서 진정시켜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포기 안 해 하는 것을 믿지 않다가 이제는 정말 그러는 것 아닌가? 뭐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백척간두는 아니고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저 난공불락 앞에서 이런 그 위치라는 거죠. 그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지금 38노스 하고 있고 국무부에서 과거에 그 북한 담당관을 지냈잖아요. 이 사람이 애틀란틱에 쓴 글에서 나는 그 북한의 그 핵 관리자들을 만나본 여러 번 만나본 몇 명 안 되는 미국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계획은 핵을 숨기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과정들을 쭉 전하면서 왜 과거 행정부가 북한과 이 같은 그 핵협상을 하지 못했는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등등도 하고, 북한은 그렇다면 왜 주한미군 그 철군 안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미국이 절대로 안 해줄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도 그렇게 그 현실을 파악을 하고, 아이 뭐 주한미군 주둔해도 좋다, 평화협정이 완전히 그 체결돼서 어떠한 형태나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미국도 지금 수잔 썬턴 그 국무부의 동아시아 그 태평양 차관보 대행이잖아요. 지난주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북한의 핵 파기를 해야지 된다. 그것만이 현실성이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현실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보수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북한을 상대해 본 그런 그 전문가로서 조엘 위트 씨도 수잔 썬턴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 회담에 임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실패하고 만다 하는 것들이 그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똑같이 돌아간 거예요. 결국은 지금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고 하면, 리비아는 뭐 핵도 없었지만 다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미국이 이제 그 뭐 잠시 뒤에는 미국에서 아주 지금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법무부에 조사를 시킨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그 불법 행위를 했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말에 어제 밤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겠다 했는데, 뭐 지시하기 전에 이미 그 시작을 했어요. 대선 기간 중에 오바마 행정부 사람에 의해 정치 목적으로 FBI와 법무부가 트럼프 내 캠페인에 정보원을 심었는지 법무부가 조사해라 하고 이제 오늘 지시하겠다고 했고, 뭐 이런 그 지시 떨어지기 전에 트위터를 하고 나니까 부장관, 지금 대통령이 싫어하잖아요. 법무부 부장관이 특별검사도 임명했다고 해서 부장관이 감찰관에게 리뷰하라고 이미 그 지시를 했답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부분은 이제 금요일 밤에 아주 그 보수적인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어요. 전에 그 대학 교수였고 또 뭐 FBI, CIA 정보원이, 이 사람이 이제 레이건, 포드 대통령 시절에 일을 했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정보국에서. 그런데 이제 3명의 트럼프 캠페인 자문에 접근을 했었다. 2016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나를 그 망치게 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증거는 없어요.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것 증거는 없었고, 지금 조사였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부장관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 법무부의, 연방 법무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트윗을 했고,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공식 지시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도, 지시가 내리지기 전에도 조사를 결국은 했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라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대통령이 너무 대통령이 이제 성격을 잘 알잖아요. 성격과 특질과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좀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알아서 이거 안 한다고 버티면 이제 더 큰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태를 그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너 사임해라 하는 얘기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그 증거를 뭐 대통령이 증거를 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것이 부적절한 어떤 조사였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도 아직 그 없기는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연방 법무부에 조사를 해라 하고 지시한 것은 그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처음인데요. 물론 그 미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부처, 특히 FBI 같은 경우는 좀 그 대통령과 좋은 끈이든 나쁜 끈이든 연결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후보 FBI 국장이 예전에 그 존슨 대통령은 늘 그 후보에게 정규적으로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뭐 존슨의 뭔가를 잡고 있기도 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러게이트,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물러나게 된 게 뭐 그 토요일 밤에 그 대학살, 뭐 특별검사 해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FBI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권력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닉슨도 힘들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이거 FBI나 그 법무부가 부적절한 행위를 할 수도 있었어 하고 조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특별하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죠. 앞으로 어떠한 조사 결과가 나오든지 다 음모에 의한 거니까 그런 조사 결과를 믿지 말아라. 나에 대해서 그 나쁜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믿지 말아라 하는 것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금 벌써 몇 개월 됐죠? 조금 바꿨던데요. CNN 방송이 이것은 그 바나나인가요? 애플인가요? This is Apple이라고, This is an Apple이라고 했어요. 애플인데 자꾸만 어떤 사람이 바나나다 하면 바나나로 믿기 시작하기도 하고 바나나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니다, 이건 애플이다라고, 사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CNN이 어제 그 분석하는 것 보니까, 또 CNN을 거짓 뉴스라고 하지만 5개를 트윗을 했는데 그 5개 트윗 내용 가운데, 트윗이 길지도 않잖아요. 11가지가 거짓 내용을 가지고 트윗을 했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는 팩트 체크가 또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이상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얘기는 또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것은 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동시에 주말에 그 보도를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 주니어가 그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2명의 사우디 왕자의 특사가 아니라 밀사입니다. 조용히 몰래 했기 때문에 밀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처음에 안 만났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손을 뻗고 뭔가를 하고 무기도 팔고, 또 자레드 쿠시너 사위가 가서 지금 그 사우디에서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뭐 며칠째 행방불명이란 말도 있는데요. 그런 사우디 왕자와 사막에서 뭐 텐트 치고, 말하자면 별밤에 며칠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를 해오고, 그 뒤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고 아랍권에서 지금 또 뭔가가 분열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전에 트럼프 타워에서 이 사우디 왕자의 밀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민간 그 군수 업체요. 그 블랙워러를 창업한 사람이 주선을 해서 그 에릭 주선을 해서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주선을 해서 사우디 왕자 밀사를 만났는데, 이 주선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굉장히, 사실은 다른 때 같으면 이 뉴스도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미국 행정부 장관 가운데서 스캔들이 또 원 오브 더 많은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베시 드보스, 그 여성이죠. 장관, 아주 부자죠. 이 여성도. 이 그 베시 드보스의 브라더예요. 이 브라더가 민간 군수업체 블랙워러라는 것을 창업했는데, 이
사람이 주선해서 대통령의 아들과 사우디 왕자의 밀사가 만나서 이제 도와주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 밀사를 만나기는 했지만 제안은 거절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나중에 이제 다 만나고 결국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밀사가 이름이 조지 네이더라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자문들을 자주 또 만났어요. 그 자문 가운데 한 사람이 자레드 쿠슈너입니다. 제일 자주 만난 사람이. 이 자레드 쿠슈너는 나중에 왕자와도 아주 친해졌죠. 넘버 서열 1위에 지금 사우디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마이클 플린과도 만났습니다. 그 사우디의 밀사가. 그런데 선거 캠페인 도중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고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소셜미디어 스페셜리스트 만날 때 같이 만났어요. 그 소셜 미디어의 스페셜리스트 조엘 자멜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우디 왕자의 밀사인 네이더가 이 이스라엘의 그 소셜미디어 스페셜리스트에게 돈도 주고 했습니다. 스페셜리스트도 캠페인 일을 돕겠다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도 있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좀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 미국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예비 선거들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선거 동향은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조금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10포인트 이상 더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등으로 인해서 지지도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40%가 넘기도 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민주당에는 나쁜 뉴스, 공화당에는 좋은 뉴스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격 사건 이후에 플로리다주의 총격 사건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또 텍사스의 총격 사건 제가 금요일에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9명이 학생이고 숨진 사람 가운데 1명이 선생님이었는데 2명이 선생님이고 8명이 학생으로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사받고 있고요. 그 용의자는 그런데 이제 또 텍사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하겠다 하면서 총기협회에 좋은 것을 많이 주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투표를 가장 안 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유권자 등록 수가 쫙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젊은 유권자들이 중간 선거에 나가서 투표를 한다면 젊은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단단한 지지 기반이 어떤 층이냐면은 팍스 뉴스를 보는 사람. 팍스 뉴스의 평균 시청자 나이가 68세인가 됩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층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 좋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조금 좋다 했더니 젊은 유권자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항상 선거라는 것은 그날 당일에 누가 더 많이 나가서 누구에게 투표를 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중간선거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겠는데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나 아니면 개인이나 계획을 좀 세우고 사는 사람들과 계획을 안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국가 대 국가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과 이제 중국이 무역 전쟁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봤는데 그런데 디테일이 너무 없어서 팍스 뉴스의 루답스조차 싫어하는 그런 협상이 돼버렸습니다. 중국이 아주 미국 물건을 많이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얼만큼 많이라는 건지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그 숫자가 또 아니래요. 얼만큼 많이라는 건지 또 언제부터인지 이런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 물건을 많이 사면은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양과 타임라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없고, 그리고 중국은 그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서 이제 예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중국에 이게 이긴 것이다. 뭐 워싱턴 포스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팍스의 루답스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고 대통령이 그의 자문도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경제라든가 이민에 관해서는 루답스 말을 많이 듣고, 그밖에 정치 분야는 뭐 션 해니티와 의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성공했다 하면서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 이름 부르면서 척 슈머와 왜 오바마와 민주당은 이런 걸 못했는지 내가 묻겠다.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훔쳐가고 그런데도 도대체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그 중국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이번 협상에 포함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6개의 트윗을 이 협상에 관해서 주르륵 그 트럼프 대통령이 썼는데, 그 가운데서 5번째가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요즘에 뚫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 무역 협상할 때도 북한과의 핵 협상이 아직 뭐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중국이 북한의 무역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어느 정도로 경제에 있어서 장기전을 하고 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가, 미국은 그에 비해서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을 그 엑시오스가 전해했습니다. 요즘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두 사람이 다 아주 그 큰 오점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왜 그 개인 집에 서버를 두고 이메일을 정부 것을 쓰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백악관에서나 국무부에서 쓰라고 했는데 왜 개인 이메일을 그렇게 썼느냐, 그게 클린턴 재단으로 돈 빼돌리기 위해서 그랬지, 뭐 이런 그 의혹을 끊임없이 아마 받고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카타르라든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까지도 대통령의 아들이 그 선거 캠페인을 다 했었으니까요. 대통령의 아들도 했다고 하니까 이 일이 특별검사까지 임명이 돼서 정말로 아주 너무 할 일이 많고 복잡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그 계획을 세운다기보다 빨리빨리 그 효과를 내는 것에 신경을 써야지 되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지지율이 워낙에 다른 대통령들보다 출발할 때 낮았었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게 미국으로선 굉장히 그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오늘 그 엑시오스가 보도를 하는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중국의 경우는 2018년 2025년, 2050년 이렇게 계획을 딱 수립해 놨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제까지 쭉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내년을 위한 전략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장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어떻게 배분할지, 기간 산업, 뭐 1대1로 무역, 어느 아프리카나 뭐 남미에 돈을 꿔주고 어디에 이제 그 다리를 놓고 뭐를 놔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통하게 해서 오일을 수입할 수 있는가, 모든 대륙에 뭐 대양 뭐 이런 등등의 전부 이런 것을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나오면서 더욱 시진핑은 뭔가 이렇게 해외로 펼쳐 나가는데 이게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우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는요. 대체적으로 하기는 중국은 숫자도 또 많이 부풀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은 GDP의 거의 9%를, 이것은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기간 산업에 쓰는데 미국보다 3배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전기 시스템, 뭐 다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1대1로로 쫙 하고 있고, 미국 경제보다 뭐 GDP의 거의 9%를 기간 산업에 쓰는 중국이니까 경제가 3배나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2000년도에는 이건 중국에서 내놓은 게 아니니까 거짓말 수치가 아니죠. 세계 경제의 4%를 컨트롤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에는 31%를 컨트롤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15%, 11%가 늘어났어요. 18년 사이에. 미국은 줄어들었어요. 6%가 24%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 이 중국의 많은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를 떠나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지 되는 거고요. 중국의 경우는 2025년까지는 뭐 인공지능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로봇 항공, 새로운 에너지 이제 아마 전기자동차도 몇 년 있으면 중국산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살 겁니다. 게다가 되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중국을 억누르는 듯 보이고 중국도 만만디 그런 성격도 있고 하니까 좀 져주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중국이 13억 명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니까 물건 팔기 위해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오고요. 2050년도에 중국은 이제 그 시진핑이 경제, 군사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뭐 이슈는 많이 들고 나오는데 엑시오스의 보도입니다. 이슈는 많이 들고 나오는데 너무나 무역 적자에만 집착을 한다. 무역 적자라는 게 미국으로서는 여러 상황으로 지금까지 뚫어왔고 다른 방향으로 또 한다던가 해야지 되는데 이게 장기 성장이라든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다 내놓고 무역 적자에만 집중을 하면서 캠페인 모드로만 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엑시오스가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해서 이제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 제재하기 전에 12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다 지키면 또 뭐 제재를 안 할 수도 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그 핵 협상이 97%의 모든 핵 물질을 철거했었거든요. 나라 밖으로 내보내고 철거하고 했었는데 비현실적인 요구다. 이것은 정권 교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4월 달에 이란은 그 핵협상이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함께한 그 핵협상을 어기고 핵 개발을 한다는 증거가 없다. CIA 국장으로서 의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싹 바꿔서 이란은 그거 어겼다. 협상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정치는 힘들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